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과정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민족의 독립운동사까지에서 문제를 살펴봤었죠. 이 시간에는 교재 595페이지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관련한 기출문제와 그리고 예상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봅시다. 다음과 같은 강령을 내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간의 3대 강령을 얘기합니다. 신간에는 1907년에서 11년까지 진행했던 애국계몽운동 단체인 신민회하고 비교해서 반드시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신민회와 신간회입니다. 신간은 1927년에서 1931년까지 민족유일당운동 단체로서 성립된 단체죠. 자, 그러면 신간의 성립 배경만 간단하게 보고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27년이라고 한다면은 식민통치 몇 기입니까? 제2기죠. 2기 때 식민통치입니다. 제2기는 문화통치죠. 이 문화통치를 창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3대 총독, 하세와 총독이 2대 총독입니다. 물러가고 3대 총독이 사이토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토 총독이 들어와서 3.1운동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로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꾼 거죠. 가장된 유화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제 문화통치는 성공한 거냐 실패한 거냐라고 하는 거죠. 성공했다. 그러니까 문화통치가 왜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민족주의 계열 있죠. 이 민족주의 계열을 좌파와 우파로 분열을 시켜버렸어요. 우파와 좌파가 되는 거죠. 이제 문화통치에 이용된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문화통치에 이용된 사람은 민족주의 누구예요? 우파죠. 이 민족주의 우파는요, 실력 양성, 후 독립을 제창했던 사람이고요. 좌파는 절대 독립을 제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우파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일본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힘을 기르자. 그래서 물산양요운동이라든가 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든가 이런 실력 양성 운동에 초점을 맞춰놓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독립을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좌파는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무조건 독립이다. 절대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얘네들이 친일파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만은 1930년대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20년대 말 30년대로 넘어가면서 친일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때문에 최남선이라든가 최린이라든가 이광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민족주의 우파 계열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죠. 그래 문제는 문화통치에서 민족주의열이 나눠졌을 뿐만 아니라 20년대입니다. 20년대 국내에 뭐가 들어오죠? 사회주의 사상이 또 들어와요. 그죠? 이 지식인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이 되면서 말 그대로 1920년대 때 항일운동은 혼선기다. 혼선기. 그러니까 이 혼선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뭐로 나온다는 거죠? 민족 유일당 운동 또는 민족 단일당 운동으로 나왔다. 그 민족 유일당 운동의 대표적인 단체, 정우회도 있고요. 또 신간회도 있고요. 신간의 자매단체였던 근우회라는 단체도 있죠. 이런 다양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대표적인 신간회가 지금 문제 1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신간회는 민족주의 우파와 좌파, 사회주의 계열 중에서 민족주의 좌파고요. 사회주의 있죠. 얘네들이 연합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우파는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신간의 3대 강령이 뭐라고요? 1번에 박스 좀 봅시다. 민족의 대동단결입니다. 뭉치자는 거죠. 두 번째, 정치 경제적 각성 촉구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으로 힘을 정신 차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 각성 촉구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뭔가요? 기회주의자 배경입니다. 여기서 기회주의자는 누구냐? 민족주의 우파죠. 선실력 양성 후 독립론자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신간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단 한 명도 얘네들은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간에는
일제가 인정한 합법적인 단체입니다. 일제와 최대 합법적 항일운동단체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신간이라는 단체를 합법적 단체로 인정해줬던 이유는 뭐냐 이거죠. 문화통치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일본은 이 단체를 합법화시키면서 수면 위로 띄워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간에는 합법적 단체이지만 신민회는 어땠어요? 신민회는 비밀 결사 단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은 신간의 3대 강령입니다. 신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1. 민족유일당, 내지 민족협동전선 다 같은 얘기입니다. 또 민족단일당 운동이라고 그러죠. 표 아래 결성하였으며 전국의 지혜를 두고 국내의 지혜뿐만 아니라요. 해외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뭐 중국, 만주, 일본 뭐 이런 이제 해외에도 지혜를 설립을 하거나 설립이 됐었어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지도하였다. 노동운동은 노동쟁이를 얘기할 거고요. 농민운동은 소작쟁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작쟁이나 노동쟁이를 적극 배후에서 후원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일제가 인정한 합법적 단체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년에서 31년까지 진행됩니다. 신간에 후원을 받았던 1929년의 광주학생 운동도 우리가 앞에서 문제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4번.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복을 위한 민중대회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중대회는 실패로 들어갔어요.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한 단체이다. 맞죠? 3번은 국산품 애용운동. 이건 뭔가요? 민족주의 우파. 얘네들이 먼저 선 실력 양성하고 후 독립을 하자라고 할 때 그 실력 양성 운동에서 나왔던 국산품 애용운동입니다. 뭔가요?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물산 장려운동은 누가 주도가 되냐면은 지주와 자본가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지주와 자본가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외세, 그러니까 외산, 해외, 국외의 물건들 쓰지 말고 우리 걸 쓰자는 거 아닙니까? 쓰자, 먹자, 뭐 입자, 우리가 만든 것, 우리 땅에서 생산된 것, 뭐 이런 이제 구호들이 나오죠. 그럼 물산장려운동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일반 민중들도 여기에 동참해 가지고요 혜택을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산품 애용하자 해놓고 이 지주 자본가들이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 옛날에 100원이었는데 이제 한 200원, 300원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 피해를 봐요? 농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회주의 계열은요, 이 물산 장려운동을 주도해 있었던 지주, 자본가 계층들을 부정하고요, 비판하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결국 국산품 애용한다 해가지고 누구만 살판났다는 거예요. 지주와 자본가만 살판났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들은 이 물산장려운동에 동참하지 않고요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산장려운동 때 구호를 보면은 너네들 위스키라든가 또 뭐 브랜드를 마시고 있었을 때 사회주의 계열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본가 지주를 대상으로 너네들이 위스키 브랜드를 마시고 있을 때 농민 노동자들은 뭘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주나 또는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고 너네들이 수입 비단으로 옷을 해 입고 있었을 때 일반 농민 노동자들은 모시 삼배옷 입고 있었지 않았느냐. 결국 국산품을 애용해야 될 주체는 누구예요? 농민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 내지 지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념상 잘 안 맞는 거죠. 사회주의 계열하고요, 자본가 지주들하고.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물산장려운동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1922년에서 1930년대 말까지 전개된다고 그랬습니다. 국산품 애운동이고요. 이거하고 또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국채보상운동이라고 그랬죠.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서상돈, 양기탁 등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요. 물산장려운동은 이거는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돼서 역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경제구운동을 얘기합니다. 시기에 좀 유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3번이 신간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2번 봅시다. 다음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 있는 단체,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을 도모함, 조선 여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 이거는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누구죠? 이 신간의 자매 단체였던 뭔가요? 근우회입니다. 이 근우회 행동 강령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근우회도요. 1927년에 결성이 돼서 1931년에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근우회를 얘기를 하고 있죠. 나머지 단체들은 이제 이번에 조선 여성동우회는 이제 여성계 사회주의 단체가 되고요. 한인애국단은 우리가 김구가 1931년에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가 있었죠. 상하이 임시정부의 외교 독립논의에서 임시정부가 좀 침체기로 들어가자 김구가 이게 이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1931년에 조직을 했고요. 이듬해 32년 1월 달에 이봉창 의거, 그 다음에 4월 달 32년 윤봉길 상하이형 고고은 의거를 주도했던 그 한인애국단입니다. 정우회는 민족주의 우파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합니다. 여기서 민족유일당운동단체예요. 민족주의 우파하고 사회주의 계열 여기에 연합한 것이 정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년 11월 달에 정우회 선언문이 나오죠. 정우회 선언은 신간의 선언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존의 단체를 전부 다 해체시키고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바로 뭐예요? 신간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우회 선언은 신간의 선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많이 이 문장 보셨죠? 1923년 경상도 진주에서 이학찬을 중심으로 이학찬 옛날 백정 출신이에요. 조선사에서 이제 가장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던 백정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1894년 1차 갑오개혁 때 모든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죠. 그래서 사, 민, 평 등 신분제도가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때에 일본은 유독 백정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진주에서 자상가 이학찬이 백정 출신입니다. 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 형평사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을 해서 이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형평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형평할 때 형은 저울 형자를 얘기합니다. 저울.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옛날 저울들 있죠. 옛날 저울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10kg짜리 추를 달아 놓고요. 10kg짜리 여기에 이제 그릇, 쟁반 같은 걸 놓고요. 여기다 물건을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잡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수평이 되면 어때요? 아, 이게 10kg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육안으로 무게를 측량을 하죠. 그래서 이런 저울처럼 저울 형자입니다. 우리가 도량형을 통일한다라고 할 때 그 형자예요. 도량형, 그렇죠? 도량형. 자, 이거 뭐냐면은 도는 측정하는 겁니다. 양은 뭐예요? 부피. 뭐 한 대, 두 대, 뭐 1리터, 2리터 할 때 그 부피입니다. 형은 무게예요. 무게. 그래서 저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일해 놨다. 그래서 그걸 도량형 통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형평운동은 옛날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이 여기서 얘를 중심으로 조직해서 전개했었던 운동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분제도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얘네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하면서 얘네에 대한 일제시대 때입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일어났었죠. 이 조선형평사의 기관지도 나옵니다. 그 기관지를 뭐라냐면은 세광이다. 세광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 3번은 이 자료와 관련된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뭐죠? 5번째죠.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하였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 해상공국은 보부상들로 구성된 단체예요. 당시 명성하고 민비 정부에서요, 이 보부상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했던 단체입니다. 이를 해상공국의 혁파를 주장했다. 이건 이제 갑신정변 개혁 요강 때 나온 얘기죠. 2번 헌의육조 건의는 독립협회 활동을 얘기합니다. 헌의,
갖다 바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종에게 갖다 바쳤어요. 근데 고종이 헌의육조에 사인합니다. 좋다. 이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1898년에 독립회가 대한제국에서 강제 해산이 돼버리죠.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3번은 3.1운동의 영향이죠. 1919년 3.1운동의 결과 중국에서 오사운동, 즉 북경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오사운동이라고요. 네 번째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최대 항일운동으로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5번이 여기서는 이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1년, 1931년. 누가 나오죠? 강주령이라고 하는 여공입니다. 여공이죠. 을밀대, 평양에 있습니다. 평양의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지고 고공농성을 하는 거죠. 뭐 요즘 같으면은 타워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요. 거기서 뭐 한 1년씩 뭐 견디면서 시위를 하는 거 있죠. 노동쟁이죠, 일종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주령이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서 31년에 노동쟁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죠. 조선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조사한다. 여기에 따른 반발 아니겠습니까? 1번 보겠습니다. 보안회 1904년이죠. 보안회 활동 그럼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일본이 향후 50년간 한반도의 황무지 4분의 1 개간을 요구를 하자 보안회에서 좌절시켰었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개간하자. 그래서 농광회사가 또 설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조선형평사가 설립된 이유는 방금 이 3번 문제 왼쪽에 3번 문제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정들의 평등운동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3번은 소작쟁이죠. 암태도, 전라남도 현재 전라도 무안입니다. 무안. 암태도 소작농들의 요구사항을 찾아본다. 이것도 1923년인데요. 암태도 소작쟁이에요. 네 번째는 징용으로 끌려간 노동자의 참상을 파간다. 징용제가 실시된 것은 1939년입니다. 대체로 일제의 인적 물적 자원의 약탈이 본격화된 것은 1937년 이후예요. 1937년의 기준은 뭐냐? 바로 중일전쟁이 되겠습니다. 이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소작쟁이하고요. 노동쟁이는 성격을 좀 정리하시라고 했죠. 크게 1920년대 때 소작 노동쟁이하고요. 1930년대 때 소작 노동쟁이의 성격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20년대 때는 단순히 농민 노동자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인 투쟁입니다. 근데 30년대 가면 정치적 투쟁으로 바뀌어요. 즉 경제적 투쟁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생존권 투쟁입니다. 먹고 살기. 여기 이제 항일, 구국 운동의 성격을 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대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소작 노동쟁이가 한 건에 한 명이 참여했다. 예를 들면은 30년대 때는 100건에 100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이렇게 바뀌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가느냐 그러면은 자 1937년을 전후로 해서 자진 소멸이 됩니다. 30년대 때 정치적인 항일 구운동의 성격을 띠면서 많은 농민 노동자들이 동참을 하면서 그네들의 요구 조건을 일제가 다 들어줘서 자진 소멸된 건 아니고요. 중일전쟁이 1937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중일전쟁을 전후로 해서 워낙 강하게 탄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진 소멸된 거지 그네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줘서 자진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기억. 이 사회주의 사상은 1920년대 때 들어오죠. 청년, 지식층을 중심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이 사회주의 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 사회주의 사상은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지 않고요. 신사상이라고 해서 신사상. 새로운 사상이다. 그래서 신사상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식인들, 엘리트 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받아들였던 거죠. 2번, 니은 1925년 조선 공산당을 결성하면서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사회주의 단체요. 조선공산당 한 4번에 걸친 존폐 과정을 거칩니다. 그 중에 1차, 2차, 3차, 4차 조선공산당 중에서 여러분들 2차 조선공산당하고요. 3차 조선공산당을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2차 조선공산당은 1926년 60 만세운동 이거를 주도를 하다가 해체가 됩니다. 60만세 운동 투쟁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요. 60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해산이 돼요. 들통이 났어. 그럼 60만세 운동은 이제 실제로 누가 해야 되냐 이거죠. 사회과학연구를 목적으로 조직이 됐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60만세 운동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은 안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은근히 스며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세 운동 때 경문에 이런 게 있었죠.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1번이다. 당연히 제국주의 1번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 자본주의가 들어갔냐? 60만세 운동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알게 모르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타깃이 됐던 거죠. 한편 3차 조선공산당 있죠. 이거는 정우의 선언. 이 정우의 선언을 주도를 합니다. 이 정우의 선언은 신간의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1926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정우의 선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존에 여러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여러 단체들을 일단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겁니다. 그냥 해체가 아니고요. 발전적인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전적인 해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해체를 했어. 한 다음에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이 모아놓은 것이 뭐란 얘기예요? 바로 신간이에요. 신간에. 그래서 정우의 선언은 신간의 선언문이다. 라고 일하는 거죠. 여러 개 흩어져 있는 여러 단체들을 일단 다 해체시키고 하나로 모은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우의 선언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쪽 4차까지 나오는데요. 2차와 3차 조선공산당의 활동을 기억을 좀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디귿. 민족주의 계열과의 대립으로 독립운동의 역량이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죠? 이거 봐봐요. 민족주의 우파건 좌파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1920년대 때 이 문화통치입니다. 항일운동은 뭐였다? 혼선기였다. 그렇지? 그 혼선기의 상황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을. 일제는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진행했다. 1925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항일운동의 혼선을 가져왔지만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항일운동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좀 거칠어집니다. 좀 조직적이고요. 좀 폭력화되고요.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항일 독립운동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주는 또 휘발유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모두 다 사회주의 사상 수용과 관련해서 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아래 내용 중 신간의 활동 내용으로 바른 것은 신간의 활동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앞에 1번 문제에서 같이 그러니까 신간은 일제가 인정한 합법적 항일운동 단체였다. 문화통치라는 공간에서 일제가 인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면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억. 순회 강연회를 통해 민중계몽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니은. 맞습니다. 순회 강연회. 대놓고 하는 거예요. 합법적 단체이기 때문에. 항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식민 통치기관을 파괴하거나 일본 요인을 암살했다. 이건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데 니은은 특히 그중에 대표적인 어떤 단체? 김원봉의 의열단 1919년 그렇죠?
정의와 맹렬,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의열단이라고 하죠. 의열단 그러면은 단재 신채호를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1923년 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써준 조선혁명 선언문이죠. 조선혁명 선언문의 요지는 역사의 주체를 민중으로 보고 민중에 의한 폭력혁명을 제창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채호가 1923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었을 때 국민대표회의가 결렬이 됐죠. 창조파, 그 다음에 개조파 하다가 창조파였던 신채호, 개조파였던 실력 양성론자인 안창호 등이 있었는데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렬이 된 거예요. 국민대표회의가. 그래서 신채호는 상하이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북경으로 갑니다. 북경으로 가면서 이때부터 신채호는 무정부주의 활동을 전개합니다. 즉 아나키스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누구의? 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써준 글이 조선혁명 선언문이었고요. 조선혁명 선언문에서의 역사의 주체는 민중으로 보고 민중에 의한 폭력혁명을 제창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폭력이 기존의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깡패와 같은 폭력이었는데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폭력은 정당한 폭력이며 우리의 조국의 광복을 위한 폭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들이 의열단 활동에 이제 발목을 잡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열단 선언문이 됐다라고 하는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문도 같이 정리를 하시라는 거죠. 자, 니은은 신간회가 아니죠니까 무장독립운동단체를 얘기하고요. 특히 의열단과 같은 디귿 60만세 운동 당시 조사단을 파견하고 대규모 민중대회를 추진했다. 60만세 운동 1926년이죠. 이거 뭐죠? 바로 신간회와 같아. 신간회와 같은 언뜻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참고로 60만세 운동은 몇 년이라고요? 1926년이고 신간회 결성은 뭐야? 2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60만세 운동이 아니라 뭐죠? 광주학생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술형 문장에서요. 하나씩 바꾸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앞에서 끝까지 잘 구분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60만세 운동이 아니라 광주학생 운동이라고 이제 고치면 다 맞겠죠. 리을. 염색 의복의 착용과 단발을 장려했으며 또 미음. 소작쟁이 노동쟁이, 농민 노동운동과의 연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 이게 신간의 활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수용돼서 나타난 관련된 문제를 6번까지 보시고요. 민족문화소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족문화소운동의 문제 1번을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들이 발표된 시기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영운의 님의 침묵. 이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문학 시간에 아마 한 번쯤은 다 접하셨을 문학 작품이겠죠. 님은 같습니다. 뭐 있죠?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님의 침묵이고요. 그 다음에 아리랑, 나운규, 개봉, 단성사에서 이 나운규의 아리랑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민족문화소운동 이 단원에서요. 이거 언제냐면 1926년이에요. 이상하니만큼 기출문제 보면은 나운규 아리랑 연대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제법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나운규 아리랑 그러면 1926년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아시죠? 60만세 운동이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럼 이제 20년대 때의 문화를 얘기합니다. 1. 신소설 금수희, 신소설 순한글 소설이에요. 금수의 이력이 발표됐다. 이거 1908년에 나온 겁니다. 금수의 이력. 그 다음에 1908년이라고 한다면은 시기적으로는 대한제국 시기죠. 여러분, 대한제국이 언제부터인가요? 아관 파천 이후죠. 1897년에서 1910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수의 이력이 1908년이니까 이거는 일제강점기는 아니네요. 그렇죠? 두 번째, 계몽적 성격의 창가인 경부철도가 경부선 철도를 짓고 나서 건설하고 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죠. 서울까지의 어떤
철도 예찬가입니다. 최남선입니다. 최남선. 6당 최남선이죠. 이 찬가는 뭘 찬가라고 그래요? 신식 노래입니다. 요즘 얘기를 한다면은 유행가입니다. 유행가. 그러니까 경부철도가 뿐만 아니라 뭐 권학가, 학문을 권장한다. 애국가, 나라 사랑합시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세 번째, 청바지, 통기타로 상징되는 청년 문화가 유행했다. 자, 연을 많이 입고 다니는 청바지, 통기타. 통기타 아시죠? 야, 그냥 전자 기타가 아닌 겁니다. 그냥 통에서 울리면서 나오는 기타 있지 않습니까? 1970년대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3번은 1920년대 때하고 좀 거리가 멀죠. 네 번째, 문학의 현실 참여를 강조한 신경향파 작가들이 활동했다. 신경향파 문학인데요. 이 신경향파 문학은 네 보세요.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사상은 언제 들어오냐? 1920년대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번째가 1920년대 때에 신경향파 문학을 얘기를 하고요. 5번, 6.1준의 서유건문, 서양의 근대를 보고 우리도 어떻게 근대화를 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근대화의 방략서이지 단순히 서양 여행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1895년이에요. 가보개혁 바로 가보개혁이 진행했던 바로 그 시기 때 나온 문학 작품입니다. 이거는 1920년대 때 상황을 묻습니다.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백암 박은식 한국통사입니다. 한국통사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이 통은 고통 통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고통 통자. 통사입니다. 1863년 흥선 대웅군 등량에서 1911년 신민해산 사건 뭔가요? 105인 사건이죠. 105인 사건까지 우리가 일제로부터 당한 역사를 써놓은 책이에요. 여기에서 혼, 정신을 얘기합니다. 정신. 그리고 뭐죠? 백. 백은 형체죠. 형체입니다. 그래서 혼, 역사, 백, 나라. 그렇죠? 나라는 멸망했지만 역사가 정신이 살아있으면은 멸망한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혼백 사상을 강조했던 백암 박은식입니다. 박은식의 대표적인 2대 저서 또 하나 뭐가 있죠? 한국, 독립, 운동, 지, 혈사입니다. 피로 쓴 역사다. 그래서 이거는 1884년 갑신정변에서 1920년 3.1운동 이듬해까지의 피로 쓴 역사. 이건 우리가 당한 역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독립투쟁사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양명학의 영향을 받아서 실천성이 결여가 된 성리학을 비판하고 쓴 책, 유교 구신론.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을 역임하게 했던 바로 백암 박은식이 되겠습니다. 독사실론, 단재신체어죠.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평가합니다. 2번, 진단학회는 1934년이죠. 일제 청구학회에 대한 반발이고요. 이병도, 손진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번, 유교 구신론, 박은식이죠. 4번, 조선사 편수에 참여했다. 조선사 편수에는 일제 어용단체입니다. 일제 어용단체요. 이거는 백암 박은식, 즉 민족주의 사학자들에게 동참하지는 않았겠죠. 5번, 조선사회경제사. 이거는 백남운이죠. 사회경제사학자. 이것도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20년대 때 나왔던 것이 사회경제사학이에요. 사회경제사학의 특징은 역사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제 식민사관 중에서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왜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데 사회경제사학이 영향을 줬느냐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가 발전했대 할 때 우리나라도 정체되지 않고 수독되지 않고 똑같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비록 생김새라든가 문화라든가 또는 정신이라든가 종교 다 다르지만은 다른 나라가 발전할 때 우리도 똑같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데 그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박은식에 대한 얘기니까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일제 식민사관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역사는 시작부터 기자조선, 임원조선, 한사군 등 중국 세력에 의하여 그리고 삼국시대는 임나일본부를 설치한 일본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의해서 또는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식민사관 중에서 뭐예요? 타율성 이론입니다. 타율의 반대말은 뭔가요? 자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율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정체성 이론. 이게 바로 뭐냐면 식민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는 없고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을 한 거를 침략이라 하지 않고요. 역할. 우리는 니네를 도우러 왔다. 역할이라든가. 더 나가서는요. 아예 니네 한반도는 우리 일본 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땅 찾으러 온 것이지 침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이론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여러 가지 그 식민사관이요. 이거 말고도 무슨 당파성 이론도 있고요. 반도성 이론도 있고요. 사대성 이론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 이거는 타율성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체성 이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일선 동조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이 일선 동조론이죠. 그치? 그러니까 니네 무슨 독립운동하냐? 원래 우리 같은 조상이다. 우리 이해가 있어야 한다. 당파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조선은 게 당쟁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니네는 역사 발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정체됐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당파성 이론을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치료약을 제공했던 사람이 민족주의 사학자 안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조선 문명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붕당 정치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그래서 당정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켰던 일제 식민사관의 당파성 이론을 극복하는데 그게 기여를 했다.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기여했던 것이 뭐라고? 사회, 경제, 사학이었었다. 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거는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만선사관이라고 있습니다. 만선사관은 한국사는 만주사에 종속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선 동조론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주 그다음에 조선이죠. 그러니까 조선 하나의 독자적인 그런 국가로 발전한 게 아니라 만주의 역사, 즉 중국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종속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만선사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 역사는 중국에 의해서 때로는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 그러니까 니네는 스스로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타율성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임나일본부라고 있습니다. 임나는 어딜 얘기하냐면 여기입니다. 김해죠, 김해. 그래서 일본이 임나일본부, 일본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여기에 옛날에 임나 지방에, 가야 지방에 일본부라고 하는 직속령을 설치해서 여기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 임나일본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를 침략한 게 아니라 옛날 우리 땅 찾으러 왔다. 침략이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식민사관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은 일단 여기서는 2번 타율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디귿의 디귿은 일제 식민주의 사관, 식민사관이죠. 을 간략히 정리한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억, 당파성 이론이 이게. 당쟁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죠.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겁니다. 니은 정체성 이론 얘기를 하죠.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했다는 겁니다. 디귿 이거 타율성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식민사학자는 조선왕조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유를 기억해서 그렇죠? 당파성, 당쟁 때문에 니은은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 니은 정체성 이론입니다. 니은은 한국에 대한 식민 통치가 한국을 위해서도 유리하다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 정체되어 있는 니네를 도우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디귿에 대한 반론어 타율성 이론입니다. 디귿에 대한 반론어 한반도와 만주가 하나의 역사적 단위로 발전하였다는 조였다. 한반도와 만주가 하나의 역사적 단위로 발전했다. 이걸 뭐냐면은 문제 3번에 4번이죠. 만선사관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타율성 이론 아닙니까? 우리는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신라에서 어디로 갑니까? 고려로. 고려에서 어디로 가죠? 조선으로. 고대에서 중세로. 중세에서 근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고려 건국은 단순한 왕조의 거체가 아니라 사회 변화다. 중세 사회 변화다. 한편 조선의 건국은 역시 단순한 왕조의 교체가 아니라 사회 변화했다. 근세 사회로의 변화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발전은 한 단계씩 어떻게 됐어요?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독자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3번은 X. 자, 4번 기억 니은 디귿의 주장을 결집하여 편찬된 책으로 조선사 편수의 일제 어용단체라고 그랬죠. 조선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조선사 37권이 간행이 돼요. 5번 니은에 대한 반론. 니은 뭔가요? 정체성 이론이죠. 이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약은 역사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했었던 바로 사회경제사학이었다라고 이해하죠. 그래서 4번은 3번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역사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역사는 무엇이냐? 인류사의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 시간에서 발전하여 공간까지 확대하는 심적 활동 상태 기록이니 그렇죠. 인류,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공간, 역사 구성의 3요소를 단죄신 채우는 인간과 시간과 공간 이게 삼일체가 됐을 때 비로소 역사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 아는 나예요. 비아는 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보면 제가 아예요. 여러분이 비아죠.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아죠. 제가 비아가 됩니다. 그럼 아와 비아가 싸웠을 때 누가 이겨야 돼요? 아가 이겨야죠. 항상. 내가 이겨야지. 나 중심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역사다 이렇게 이랬습니다. 단죄 신체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혼백사상. 누구예요? 아까 박은식이죠. 한국 동사의 두 번째. 우리 고대 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여 식민주의 사관을 비판했다. 이거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꼭 신처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3번은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따라 발전하였음을 강조하여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했다. 뭐죠? 이거를 사회경제사학이다. 3번 진단학보를 발간하고 문헌 고증을 중시하는 순수학문적 차원의 역사 연구에 힘썼다. 이건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실증주의 사학인데 이거는 일제 어용단체 즉 식민사관을 연구했었던 청구학회가 있습니다. 청구학회 학술지가 청구학총이에요. 여기에 따른 반발로서 왜곡된 식민사관을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에서 1934년에 조직됐던 진단학회가 있죠. 진단학회 기관지를 뭐라고 그래요? 진단학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청구란 얘기는 우리나라의 별칭이야. 자, 청구, 태동 또는 삼한, 해동, 동국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별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이 실증주의 사학, 진단학보, 진단학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 양명학 연론을 저술하여 일제 식민사관에 대하여 얼이죠.
박은식은 혼, 신채호는 뭐죠? 화랑, 난가사상. 그 다음에 호암, 문일평은 심, 정인보는 얼. 심은 심장입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심장이라고. 얼, 정신이죠, 정신. 이런 얼빠진 녀석들을 그렇게 하죠. 그 얼이 뭐예요? 정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박은식은 혼, 신채호 낭, 문일평 심, 정인보 얼. 이 다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얘기들입니다. 여기서는 신채호의 지금 이 얘기를 터져봤을 때 우리는 2번을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6번 보겠습니다. 기억리을은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재조명하려는 사학자들의 글이다. 사학자를 옳게 연결한 건 5번 문제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혼, 백암박은식이죠. 니은, 얼, 위당, 정인보입니다. 디귿, 신민족주의 사학, 광복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의 관념적인 민족주의 역사를 비판하는 거죠. 극복하자 그래서 새로운 민족주의, 신민족주의입니다. 손진태죠. 리을은 아와 비아와의 투쟁. 누구죠? 단재 신채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박은식, 정인보 그리고 손진태 그 다음에 신채호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제 종교 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안학사건과 백오인 사건. 이거는 기독교 탄압 사건이죠. 맞죠? 예, 신민해산 사건이기도 합니다. 안명근 안학사건이라고 그래서요. 안중근의 조카 안명근이 황해도 안학에서 군자금을 모으다가 들통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명근 안학 사건의 배후에 신민회가 개입이 돼 있다. 즉 신민회가 일본의 테라우치 마사다케에서 테라우치 총독 일대 총독입니다. 암살 미수 사건을 여기에서 이걸 여기에서 엮은 거죠, 일종의. 그렇게 해서 신민회 간부 약 500여 명을 잡아들여요. 그중에 105명을 기소를 합니다. 이게 신민회 사건 105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1911년 105인 사건을 통해서 신민회는 해체가 됩니다. 니은, 사찰령 승려법 제정, 불교 탄압이죠. 맞죠? 디귿, 3.1운동을 주도했던 천도교는 일제 탄압으로 교단 조직이 완전히 파괴됐다. 천만에 일제 강점기 때 천도교 활동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이 운동도 천도교 배후에 있었잖아요. 손병희의 사위, 방정환의 활동 같은 경우가 이게 해당이 되겠죠. 리을,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기독교, 즉 개신교입니다. 대종교는 나철, 오기오, 오적암살단, 자신회란 단체를 조직해서 오적암살단을 조직했고 또 만주 쪽에서 무장독립항쟁을 준비했죠. 대종교가 후원했던 무장독립운동단체 중강단, 이게 확대가 된 대한정의단, 이게 확대가 된 대한군정부, 이게 확대가 된 북로군정서군. 이건 이제 1920년 10월 김좌진의 청산리 전투의 주축부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억과 니은이 일제 종교 탄압에 대한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제시대 어느 민족 사학자의 서론입니다. 그는 누구냐? 자, 자료는 당쟁에 대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일제의 당파성 이론을 반박했었던, 아까 누구였죠? 식민사관의 당쟁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하면서 식민사관의 당파성 이론을 제창했는데 이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던 누구죠? 안확입니다. 조선 문명사에서 붕당 정치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죠. 꼭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붕당적인 긍정적인 측면이란다면은 비판 세력도 공존해 있고 비판 세력이 공존하면서 특정 붕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또 특정 붕당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제야의 의견도 국정에 반영하고 이게 긍정적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붕당 정치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치가 행해진 적이 있었느냐 그거예요. 있었죠. 인조 누가 나오죠? 효종 그 다음 누군가요? 현종입니다. 우리가 붕당 정치 기 그러면은 서인 주도하에서 남인이 동참했었던 인조, 효종, 현종 때를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 이제 현종 다음에 숙종부터는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겁니다. 근데 변질된 이것만 일제는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는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으며 그래서 너희들은 발전하지 못한 거 아니야. 이 식민사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2번 안화학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이능화하고요. 이능화. 이 사람은 탑이죠, 탑. 우리나라의 탑 정리의 한 획을 그어놨고요. 같은 맥락에서 문화재 수운동을 전개했던 5번 전영필이 있습니다. 간송 전영필이죠. 서울의 성북동에 가면은 간송미술관이 있어요. 이때 이제 전영필이 사재를 털어서 전부 모아놨던 또 국보급 문화재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인보, 문일평, 심장, 민족문화의 근간으로 호암문일평은 한글을 창제했던 누구를? 세종을 우리 민족문화의 근간으로 평가를 했었죠. 이거는 안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 수용과 민족문화 수운동에 관련된 문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현대사 부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